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2월 21일 찐쌤의 글로벌 투자의 정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 월마트 실적 때문에 갑자기 미국 매크로 위험이 증폭된 그런 어저께 미국 증시였습니다. 분명히 금융시장 전체에는 영향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아직 제 판단에는 본격적인 위험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전에 그렇게 많이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 요인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증시 자체도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반적인 위험 점검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 기본적인 주도주들의 동향들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월마트 때문에 비롯된 미국의 경기 둔화 위험, 매크로 위험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과 주식시장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는 또 어떤 관점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세의 하루였습니다. 원래 우리가 당초에 가지고 있었던 시각이 지수는 고점 레벨이지만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상승 전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상승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뭐 그런 시각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하루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거기에 월마트 실적 덕분에 이제 소비 둔화라는 매크로 위험, 경기 둔화 위험이 더해진 그런 하루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위험이 더해지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미국 증시 그냥 그래도 여전히 박스권 정체가 유효한 상황이고, 특별히 더 하락 위험은 증폭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가장 강했던 은행 섹터까지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지만, 이게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더 부담이 커지는 상황은 분명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본격적인 하락 위험이 보인다, 이렇게까지 판단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밤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소프트웨어 부분의 전반적인 약세, 그리고 다른 주도주들에서 특별한 하락 위험이 증폭되지는 않은, 그리고 월마트 영향받은 매크로의 상황, 이 세 가지 정도만 점검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꼭지는 소프트웨어의 전반적인 약세입니다. 어제 가장 약한, 가장 두드러진, 가장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이제 어저께 고민했던 팔란티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팔란티어 보면 일단 추가적인 약세가 나타났는데 다행스럽게 그래도 양선 약세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간의 하락을 통해서 일단 1년에 요 정도 상승, 최소한 요 정도 상승에 대한 변곡점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최근에 대표적으로 많이 오른 주식 중에 하나가 애플로빈 같은 주식이죠. 이제 애플로빈 같은 주식도 10% 하락을 하면서 특별한 변곡점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형태로 변할 수도 있겠다, 이런 흐름들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장 강했던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전반적인 약세가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저는 제일 걱정했던 포인트는 팔란티어가 약세를 보이면서 소프트웨어 전반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변곡점이 발생할까, 이게 가장 걱정되는 포인트였는데, 지난밤에 미국 증시 소프트웨어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약세는 맞습니다. 하지만 추세 충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팔란티어를 제외하고 가장 강했던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아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는 단기 이 상승에 대한 변곡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약세가 있었습니다만, 막판에 드라마틱하게 회복을 하면서 그냥 요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간의 이 1년의 하락을 통해서 아주 의미 있는 변곡점이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팔란티어 때문에 소프트웨어 전반에서 단기 상승이 종료되는 변곡점이 완전하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걱정했던 또 다른 종목 중에 하나가 IBM인데요. IB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잖아요. 근데 이 무거운 주식까지도 상승에 대한 이탈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강보합세로 마감을 하면서 기존의 상승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 소프트웨어는 전체적으로 약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의미 있는 변곡점이라고 하면 팔란티어 정도에서만 나타난 것 같고, 소프트웨어 전체가 약세이긴 했으나 변곡점이 출현하는 정도의 약세는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꼭지는 조금 더 이제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제가 됐고 어제 걱정스러웠던 거는 소프트웨어 쪽이었고, 다른 주도주군들은 그럼 특별한 변화가 있었느냐, 이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다른 주도주군에서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빅테크를 보더라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강세였었고요. 아마존이나 메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강력한 하락 전환, 하락 추세 리스크가 발생하는 그 정도의 하락으로 보이지는 않고, 메타만 해도 그래도 또 이제 메타는 요 정도 단기 일련의 상승에 대한 변곡점으로 보이지만 그 이상 수준으로 보여지지는 않는 흐름이었습니다. 이거는 핵심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엔비디아는 강보합이었고, 브로드컴은 소폭 약세, 마블 정도도 그냥 기존의 정체를 유지하는 수준의 약세였고, 특별하게 더 본격적인 하락 추세 위험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은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하드웨어도 전반적으로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동향에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상승의 개연성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반대로 주도주군을 중심으로 해서 하락 위험이 점점 더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꼭지는 월마트의 영향을 받은 매크로 경기 둔화 우려인데요. 미국만 하더라도 사실 전체 경기 상황에서 개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막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마트의 영향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월마트 실적부터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월마트가 실제로 실적을 발표한 기실적 상황을 보게 되면 그냥 그렇게 쇼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충족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시장의 매출 컨센서스가 180빌리언이었는데요. 발표된 거는 180.6빌리언으로 발표가 됐고요. 4.1%의 YOY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EPS, 주당 EPS도 65센트가 컨센서스였는데 66센트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 다 컨센서스를 미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 내년도에 가이던스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것도 큰 문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시장의 기본적인 예상치가 매출 기준으로 해서 한 4% 정도의 성장을 예상을 했었는데, 월마트에서 가이드를 내준 거는 3에서 4% 정도 수준입니다. YOY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단 조금 이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예상치에서 크게 어긋나는 그런 가이던스였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월마트 하나만 딱 놓고 보면 아주 부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이던스하고 기대치가 그렇게 크게 현저한 차이가 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월마트 실적 하나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 소비 둔화 우려가 증폭되면서 달러 지수가 약세를 보였고 은행주가 하락을 보였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뭐냐면, 저는 월마트의 실적이 직접적인 동인이 됐을 수는 있겠지만 그 배경에는 사실 실업률 위험이라는 그런 걱정 심리가 좀 배경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사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럽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도지 부서가 지금 사람들을 막 자르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리세션을 이끄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이게 가장 이제 현재 미국의 투자 심리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트럼프 정부의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고 정부 효율화 정책이 결국은 실업률을 자극을 하게 되면서 전체 경기가 리세션으로 빠질 수 있다.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월마트 실적 부진과 함께 동시에 증폭됐던 게 그게 어제의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매크로의 논리가 전개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금리부터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기금리, 장기금리 모두 하락 반응을 했지만 그렇게 큰 폭의 하락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금리는 이 인플레이션 위험 때문에 갇혀있는 상황, 즉 관세 정책 때문에 결국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질 것 같고, 그러니까 금리가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룸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금리의 제한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달러 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일종의 두 번째 레벨 다운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매크로 둔화 우려가 금리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달러 지수에 조금 더 많이 반영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레벨 다운이 또 한 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달러 지수까지만 요 정도 흐름을 보인다고 하면 이것도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매크로를 가장 제가 이제 뭐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 테마파크에서 말씀드렸던 은행주처럼 미국의 매크로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이제 은행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매크로 리스크 때문에 전반적인 약세가 비교적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가장 견조한 추세를 보인 게 JP모건이니까 JP모건의 흐름을 보게 되면 4%가 넘는 약세를 보였고, 그동안 가장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 이 종목도 결국은 최근에 있었던 단기 상승에 대한 이탈, 단기 상승 추세에 대한 변곡점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일단 매크로 위험을 일정 정도 반영한 것이 맞다고 볼 수 있고, 이거는 결국 월마트의 실적과 함께 내재된 실업률에 대한 우려가 배경이 된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2월 15일 날 고용보고서를 설명드리는 주식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도지부서가 고용보고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거 이제 시간 나실 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저는 미국 증시의 상승 자체를 붕괴시키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가장 직관적으로 보면 실업률, 개인 소비의 둔화, 이게 미국 시장의 실질적인 주도주인 AI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거든요. 이게 AI한테 실질적인 영향을 주려면 결국은 금리가 계속해서 높게 형성되면 그러면 AI 관련한 AI 주도주한테도 영향을 줄 텐데, 현재의 금리는 그런 수준까지는 더 형성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의 위험 요소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주식시장에 어떤 현저한 게임 체인저가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정리하는 게 그게 맞는 위험인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이후에 이 위험에 대해서, 이 위험이 어떻게 증폭되는지에 대해서는 차분히 시간을 가지면서 시장의 흐름을 추적하면서 볼 필요가 있고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결론으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저께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을 다시 끄집어 오면 일단 조금 깨름직한 흐름들이 보인다, 심정적으로. 근데 이거는 의외로 심리적인 판단일 수 있고, 그러니까 하락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거보다는 하락 강도에 주목하자, 요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눈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난 밤에 미국에서 난데없이 이제 매크로 위험, 경기 둔화 위험까지 증폭이 되면서 금융시장에 이런 흐름들이 반영이 됐고, 이래서 증시가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승을 낙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락이 나타난 건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하락이 나타나느냐 아니냐의 여부보다는 하락 강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그럼 그 하락 강도의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지난밤에 다우지수가 1% 가까운 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심각한 하락 위험이 증폭되는 동향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앞서 보았던 주도주군의 동향을 보면서도 확인이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는 걱정한 대로 증시는 상승 전환하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박스권이 유효한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그 이상의 하락 위험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 정도의 결론을 가지고, 이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지난밤 시장 최종적으로 결론 지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밤 체크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PMI 예비치하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관세 전쟁이 이제 본격화되니까 인플레이션 위험이 다시 거론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될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같이 발표되잖아요. 근데 요 수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12시면 이제 그걸 발표할 텐데요. 실시간으로 이제 미국 시장 보시는 분들이라면 발표 이후에 금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가 여기서 만약에 좀 위로 반응을 강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증시에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서 미국 증시가 하락은 했지만 시장을 결론 지을 때
여전히 박스권이 유효한 상태다. 하락 위험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늘 점검 포인트는 우리의 예상과 어긋나게 전개되는 거겠죠. 그러니 오늘 급격한 하락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부분보다는 의미 있는 변곡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급격한 하락이 나오느냐 아니냐, 그거에 주목해서 오늘 시장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망 및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크로 위험이 증폭이 됐지만 앞서 봤듯이 이제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굳이 대응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 은행의 단기 이탈 정도가 대응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앞서 우리가 메타,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에서 소프트웨어 이런 종목들에서 우리가 행했던 그 흐름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체 추세에 대한 위험이 아주 커 보이진 않기 때문에 절반 이상 까고 넘어가자 이 정도까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단기 추세가 둔화되는 상태다. 요 정도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각자 상황에 맞추시면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식 비중을 조절해서 말씀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주식 비중은 60에서 65% 일단 좀 축소된 상황이죠. 그리고 빅테크가 축소된 US 주도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꾸려간다. 계속 유지하겠다. 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지난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에서 시사점을 찾자고 하면, 이야기하자고 하면 또 길기도 긴데 이게 되게 따분하고 지루한 얘기일 것 같아서 최대한 좀 컴팩트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말에는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주식 교과서를 통해서 최근에 미국 시장이 횡보장이잖아요. 근데 이런 횡보장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일요일 저녁 필살기에는 중국 빅테크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져볼 만한지 이 부분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꼭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투자를 응원합니다. 찐샘 김진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